저는 오늘 제가 살아왔던 짧은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써져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28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되게 열심히 세고 계신 분들도 보이는데요. 23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일을 했던 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초등학교를 하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제 또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왜 모여있지? 하고 제가 가까이 가봤죠. 근데 이제 전단지와 스티커를 좀 뿌려주면은 5,000원과 떡볶이를 사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떡볶이 한번 얻어보고 보겠다고 또 제가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1시 정도부터 이제 저녁이 꼬박 지날 때까지 아파트를 한 4-5동 정도를 돌았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건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 용돈이 200원, 300원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100원짜리 떡볶이 하나 먹고 그랬던 게 아니라 떡볶이를 50개를 사 먹을 수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오락실에서 저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돈의 맛을 들리니까 이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마치면 주위의 분식점과 중국집을 이제 전전하면서 스티커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렇게 돈맛을 알아버린 초등학생의 저는 돈을 좀 많이 모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중학생이 돼서는 제가 좀 약간 간이 붙기 시작합니다. 부모 동의서를 조작을 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횟집, 서빙, 설거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큰 막 한 3m에서 4m 정도 높이 되는 굉장히 큰 기계를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계가 이제 가운데 굉장히 큰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그쪽에 그리스가 잔뜩 칠해져 있는 건데 제가 그 기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기계를 이제 그리스를 직접 이제 끌개로 다 끌어내고 새 그리스를 다 바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옷 안쪽까지 전부 기름 범벅이 되고요. 정말 씻어도 한 2-3일 동안 찝찝함이 계속 되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줬거든요. 당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돈이 이제 벌리는 단위가 달라지니까 살 수 있는 게 이제 떡볶이나 장난감이 아니더라고요. 자전거도 살 수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살 수 있고요. 게임기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돈 모으는데 가속이 붙고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돈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취미도 점차 이제 고급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제가 가졌던 취미 중에 하나가 조각입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이제 조각 도구를 사서 좋은 목재를 써서 이것저것 책상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재밌는 사진이 이제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할머니 집에 명절 때 올라갔다가 이제 할머니 심부름으로 이제 밤을 깎았는데요. 이제 깎다 보니까 이제 심심해서 칼끝으로 만들던 게 이렇게 제 남동생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하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돼서는 이제 조금 뭔가 안정기라 해야 되나? 좀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초탈을 하죠. 이제 제가 막연하게 육체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의 저였다면 고등학교 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껏 샀던 제가 쓰지 않은 온갖 전자기기나 장난감 등을 처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중고 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붐이 되기 시작하던 때거든요.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카페가 대표적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샀던 것들을 처분을 하고 목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돈으로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싸게 나온 매물을 이제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일할 시간도 안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방편이었는데 의외로 돈이 쉽게 돌더라고요. 많이 벌 때는 차익을 10만 원 이상씩 한 번에,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를 하루에 그렇게 두세 건도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니까 목표를 세웁니다. 1,000만 원을 모아보자. 그런데 저는 한 1년 정도를 생각했는데 6개월이 채 안 돼서 금방 모이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을 모으면은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진짜 뭐든 다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 손에 쥐어지게 되니까 뭔가 허무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거 1,000만 원으로는 차도 못 사고요, 배도 못 사고요, 비행기도 못 사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살아왔는데 또 막상 목표가 달성되고 나니까 이제 몸이 퍼져서 이제 그 이상 더 모으고 싶은 욕심은 안 생겼고요. 그리고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1,000만 원이란 작은 금액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방황을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주셨던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제 나름의 일탈이었고요. 음악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걱정도 늘어납니다. 이제 성적도 그때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 딴 따라주고 어디다 쓰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거나 때리거나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당연히 고등학생한테 철학책을 주니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처박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뒹굴뒹굴 놀다가 문득 손이 가서 읽어보니까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가지게 해준 어떤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별건 아니고요. 데카르트가 이제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제 그 정도 지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코지토라는 이제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지터가 이제 직역을 하면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생각한다 이면에 굉장히 깊은 의심을 한다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데카르트가 어떤 세상의 근본이 뭘까, 본질이 뭘까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감각, 주위의 사물의 모든 것, 저기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진짜 문이 맞을까?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건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의심했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게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게 된 저는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항상 사색과 고민 속에서 막걸리와 함께, 술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성적을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서 생각은 많았죠. 해결된 건 없이 또 전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인데요. 이제 학교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저와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어딜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텔레마케팅 이제 상담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모 회사에서. 그쪽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섰고요. 저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입사를 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달려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최단기간 3개월 차에 제 밑에 8명의 팀원이 생겼고요. 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제 평균 월급이 800만 원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을 이제 본사에서 이제 포상하는 일환으로 이제 서울의 워커힐 호텔에 초청을 합니다. 뭐 제가 있을 당시에는 싸이랑 뭐 시스타가 이렇게 와서 축하 공연을 해줬고요. 거기서 만찬을 대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초청을 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일 자체에서도 그리고 그쪽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실마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내가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했고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텔레마케팅 일을 계속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미친듯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고요. 제 손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쥐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공매사 자격증을 이제 같이 또 땄어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요. 낙찰을 받게 되면 명도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명도가 쉽게 말하면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 돈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 집인 거고 제 집에 무단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이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렸던 저에게 저는 속된 말로 멘탈에 엄청난 충격을 받죠. 나는 이게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건데 아니었던 거죠. 남의 눈물을 보고 나로 인해서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고생을 해서 뭐 공인중개사를 따고 뭐 이렇게 해왔던 그런 시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합니다. 정리를 바로 하고 2차 사업을 준비합니다. 모았던 액수가 그래도 이제 꽤 되더라고요. 처분을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작은 이제 시내에 가게를 하나 이제 새를 얻을 수 있는 정도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점포를 얻었던 곳은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라이센스를 받아서 뭐 이렇게 막 위탁을 받아서 뭐 개발을 뭐 이런 프랜차이즈는 아니었고요. 제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가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제 가게가 있었던 입지의 특징은 중고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교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요. 그 다음 주변에 이제 바로 옆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싼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걸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1,000원에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의 크기를 가진 찐빵과 만두를 팝니다. 쌀쌀한 날씨에 굉장히 나름 인기가 좋았고요.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저의 노동은 늘어가고 저는 잘 시간이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나가려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을 가족처럼 만들어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규모가 커지진 않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 체력은 계속 고갈이 되고 저는 점차 의지를 잃어갑니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찐득하게 좀 더 해보려고 아둥바둥했지만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고 제가 좀 그 이후로 공백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냐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를 잘 뒤돌아봤거든요. 아, 나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확실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연하게는 제가 원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적어도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됐죠? 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체를 만들자.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많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적정 기술을 연구하는 어떤 벤처 기업이나 이런 걸 세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중퇴까지는 아니었죠. 재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해양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재입학을 하고요. 지식을 쌓고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학교를 재입학을 합니다. 재입학을 하고 그때부터는 그 이전과 180도 다른 삶을 살죠. 보통 대학교가 이제 고등학교의 연속처럼 그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점이라던가 어떤 뭐 레포트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정말 제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거를 정말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과 경영도 듣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도중에 나가서 뭐 다른 곳에서 좋은 세미나나 강좌가 있으면 들으러 가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학점이 아니라 저의 발전을 위한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템을 만들까, 어떤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우연하게 시각장애인이 이제 스마트폰과 이제 터치스크린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데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점점 벌어지는 수익, 그 소득 격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 이제 사전 종래 기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점자 디스플레이나 뭐 점자 정보 단말기 등등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니까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다들 10년 이상 이제 발전이 중지된 상태고 뭐 나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뭐 그냥 미미하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 정도가 다인 겁니다. 글자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자만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밀집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어떤 걸 적용을 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면 될까?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추려졌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종잣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올바른 길로 끌어줄 어떤 인큐베이팅 기관이나 뭐 어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였는데요. 얼마 안 됐죠?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2천만 원에 뭐 또 그 다음에 이후에 육성 사업을 참여를 하면 4천만 원을 더 준대요. 이 정도면 연구자금, 실험자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입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때 받은 시드머니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됐고요. 되게 따끈따끈한데요. 이제 요번 올해 5월달에 SML테크라는 제 회사를 가지게 됩니다.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 R&D 업체인데요. 제가 SML테크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중소기업청의 R&D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연구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SML테크가 가지는 의미는요, 제 이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이 꿈을 찾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 찾아 헤맨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스마트폰처럼 생겼지만 디스플레이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배열이 되는 형태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촉각으로 그 형태나 모양들을 느끼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계속 연구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이거를 만들고 있는 저를 한번 요 테드 준비를 하면서 되돌아봤는데 과연 저는 좋은 학생이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문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절대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산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A에서 B까지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고 틀에 가둬서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 그렇게 제 눈엔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에 빠졌었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다양한 이제 시행착오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일탈을 했던 제가 없었다면 음악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학에 와서 제가 정말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이제 학점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SML테크와 저희 연구진은 이렇게 뭉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찾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라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라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은 굉장히 주관적인 성향을 띠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쉽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없다. 다만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목적성이 있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8년 동안 살면서 얻은 교훈 중에서 가장 저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공포에 떨지 않게 저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 깨달음을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진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민을 해서 답이 정해졌다면 행동에 옮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본질을 탐구를 해서 익숙해진다면 뭐든지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